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이번 주 톡파원 25세에서는 또 이찬원 씨가 호기심이 발동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주 게스트로는 뮤지컬 배우 김소연 씨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김소연 씨가 특별 출연한 이유는 오스트리아의 엘리자베스 황후 시시로 불리우는 합스부르크의 왕비 시시에 대한 그 내용이 영화, 소설, 뮤지컬로도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뮤지컬을 주인공을 했던 소연 씨가 특별히 출연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또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4개국의 문화와 역사가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는 비교적 감동도 있고 내용도 있는 그런 외국 톡파원들이 소식을 전해온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 수저우, 소주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소주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번역을 하면 소주고 중국식 발음으로는 수저우가 되는 거죠. 하늘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지상의 천국은 황조 소주, 항주 소주라고 그러는, 역시 한 2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신라가 1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겠습니까? 여기는 운하가 많아서 운하가 동네 곳곳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동양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특히 큰 정원이 있는데 한 15,000평 정원이 있는데 이 중앙정부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낙향한 선비가 만든 어리석은 자가 정치를 한다는 그런 회한의 말을 남기면서 한 16년 동안 정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원래 있었던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각정을 만들었는데 그 팔각정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마 핫스팟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매 지역마다 음식, 쏘가리 튀김, 쏘가리 살에다가 칼집을 넣어서 그것을 기름을 살살, 이건 뭐 한국에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요리이기도 합니다만 그 쏘가리 또 음식이 소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배로 30분 이동하면 신황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 배는 교통수단이 관광 목적이 아니라 교통 목적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상점, 거리, 즉 베네치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곳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또 같이 구도시가 있는가 하면 신도시, 공업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랜드마크가 있는데 동방지문, 이 건물은 무려 9천억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찬원 씨가 입을 떡 벌리면서 9천억? 1조잖아. 무려 높이는 301m. 여러분 301m를 위로 세워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높겠습니까? 근데 이 건물은 잠옷바지 같은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어쨌든 중국인의 스케일은 그냥 크다가 아니라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스케일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자금성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자금성에 가보면 내용은 부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바깥으로 보이는 허세 대비 내용이 없다. 컨텐츠가 없는 나라가 또 중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중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라는 것을, 그 넓은 땅덩어리에 그 몇천 년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것은 아니다. 지금 IT 산업에서도 세계를 지금 미국을 누르려고 하자 미국이 여기에 눌려지지 않으려고 갖은 온갖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국은 무서운 나라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히틀러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독재자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재자 무솔리니. 대비 히틀러가 많이 알려진 것은 무솔리니가 히틀러의 스승이긴 하지만 그 능력이 히틀러에 미치지 못해서 히틀러가 독재자의 대표 주자가 되어 있고
이 무솔리니는 겉멋이 들고 망상가이기 때문에 뻔히 질 줄 알면서도 너무 많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결국 총살형을 당하는 그러한 좀 비참한 처참한 말로를 맞기는 했습니다만, 이들 히틀러나 무솔리니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우리나라의 종북주의자들. 이들 사회주의자들이 파시즘으로, 파쇼 단체로 발전하면서 독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 독재는 지금 소련, 북한, 물론 중국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고 사람이 살만한 이념도 아닙니다. 여기에 추종하는 이재명, 그 떨거지들, 히틀러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어쩌면 저렇게 선전선동하는 그 방식이 저들 히틀러를 닮았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들은 히틀러에 대해서 많은 학습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모방하기에 지금 바쁜데, 그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그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잘 방송에서 다뤄지지 않는 무솔리니 이야기가 다뤄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비운의 왕비 엘리자벳, 우리들 보통 시시로 불리는 이 사람은 역시 결혼할 때부터 정략 결혼의 대상이 되어서 불행한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시, 역시 아들이 사망하고 시어머니한테 내쳐지면서 시어머니한테 정략 결혼 대상으로 시시의 그 언니가 간택을 당하고 이 남편, 이 시어머니의 아들은 이 시시를 사랑하면서 거기서부터 불행이 싹트고 아이를 낳는 족족 시어머니한테 뺏기는 그런 불운한 인생을 살면서 그 아들마저 사망하면서 사망 후 늘 검정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그러한 아픈 인생을 마친 이 사람의 박물관에는 이 사람의 이러한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시가 좋아하는 카페에는 제비꽃 설탕조림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인기 디저트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푸친 수도원, 여기에는 합스부르크 가문, 그 왕가의 가족들이 다 여기 이 무덤에 지금 잠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자의 일생은 남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만 역시 남자 왕의 일생도 여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오츠쿠에 유빙 투어,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홋카이도에 있는 오츠쿠에를 찾아가서 여기에서는 물범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물범이 굉장히 애교쟁이군요. 애교쟁이입니다. 우리가 물개 박수를 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개가 재롱을 부리고 나서 먹이를 주고 잘했다고 하면은 막 옆에 달린 물개를 가지고 박수를 치기 때문에 물개 박수가 나왔구나, 그런 것 또한 알게 됐습니다. 뭐 이동 사우나 트럭도 있고요. 워낙 추운 곳이기 때문에 그 아마 관광을 마치고 나서 사우나 트럭이 유효한가 봅니다. 맛집, 여기 맛집에서는 특선 덮밥, 그 온갖, 거기가 바다가 있으니까 여기서 잡히는 생선을 가지고 정말 특선 덮밥을 보면서 이찬원 씨를 여기에서 아마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주로서 최고다, 이런 얘기를 유재윤 톡파운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찬원 씨는 술을 좋아하지만 술 먹고 실수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이 맞는 것이죠. 몸에 맞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은 박카스만 먹어도
취합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몸에 맞으면 그것이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이찬호 씨에게는 오히려 술이 건강식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빈 크루즈, 배를 타고 그 빙하를 깨면서 가는 그 유빈 크루즈를 보면서 유재훈은 그동안 여러 곳 관광을 해봤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관광은 처음이라고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